부동산 관계법규 주택법을 여러분들과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에는 내용이 지금 목차가 나와 있는데 총칙, 주택의 건설, 주택 공급, 리모델링, 보칙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법의 총칙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의 제정 목적을 보면은 제정 목적 법 제1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고요. 또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래서 30개 정도가 나오잖아요.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국민주택, 국민주택 규모, 민영주택, 임대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주체, 주택조합, 주택단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반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 공구,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강 친화형 주택, 장수명 주택, 공공택지, 리모델링 기본 계획,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주택법 총칙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주택법 총칙 주택이 있는데 첫 번째 법 제2조 제1호로 제정을 해놨고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부속 토지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법 제2조 제2호인데요.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1호 남목에 따른 다중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단독주택이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지고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주택을 볼게요. 법 제2조 제3호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준주택을 볼게요. 법 제2조 제4호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다. 기숙사, 준주택이에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입니다. 다음 국민주택, 법 제2조 5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주택이다. 지방공사주택. 국민주택 규모는 법 제2조 6호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은 85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라는 거. 민영주택. 법 제2조 제7호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모두 민영주택에 들어갑니다. 임대주택. 법 제2호 제8호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을 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물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 건축물 및 복리시설입니다. 복리시설.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건축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 부분, 부속 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사업 주체. 법 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두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세 번째 법 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네 번째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주택조합.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결성되는 다음의 조합인데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건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에서 결성을 하면 되고요.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얘기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얘기합니다. 주택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두 번째,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세 번째,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네 번째, 위 1~3번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부대시설을 한번 볼게요.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합니다. 첫 번째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3번 위 1 및 2의 시설, 설비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얘기합니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는 뭔가 한번 볼게요.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 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 공급시설 및 방범시설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에 따른 전기 자동차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그 밖에 위 1, 8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입니다. 복리시설을 보겠어요.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얘기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설은 제외하고요.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장 등이 있고요. 기반시설을 볼게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기간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합니다. 간선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포함합니다. 공구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부설주차장, 주택단지 안의 용역 또는 축대, 식재, 조경이 된 녹지,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얘기하고요.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합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요,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합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은요,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고요.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건강 친화형 주택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공기 오염 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합니다. 장수명 주택은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가 용이한 우수한 주택을 말합니다. 다음은 공공택지입니다. 국민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 단지개발 사업,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6번째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번째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8번째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신행정수도 후속 대촉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사업이 있고요. 10번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11번은 없습니다.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리모델링 법 제2조 제25호인데요.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는 대수선, 두 번째는 사용검사일,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부에 대해서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일시 사용 승인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가 지닌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 이내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위 두 번째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 수주기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최대 3계층 이하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이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입니다. 갖출 것. 리모델링 기본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가밀이 주요 도시가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다시 한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감일,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입주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를 얘기하는데, 법 제8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 제54조 주택의 공급, 제57조 2 분양가격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 의무, 제64조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등, 제88조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제91조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및 제104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주택 공급을 받는 자, 법 제66조 리모델링의 허가 등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 입주자들을 이렇게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고요. 관리 주체는 법 제2조 제29호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10호에 따른 관리 주체를 말합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법 총칙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주택법에 관해서 주택의 건설 등 연장선상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